태풍이 몰아친 일본의 아오모리현. 이곳에 있던 사과 농장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수확을 앞둔 사과 중 90%가 바닥에 떨어지고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게 되는데요. 그때 누군가 남아있는 10%의 사과에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사과 이야기는 일본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더욱 비싼 가격으로 팔리게 된 합격 사과로 그의 아오모리현 사과 농장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는데요. 겨우 남은 사과에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인 그 누군가처럼 이야기를 통해 상품과 공간을 더욱 빛나게 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서사가 담긴 이야기는 옛부터 지금까지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충북 제천 천등산 고개에 전해지는 박다리와 금봉이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노래가 되어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고요. 일본의 합격 사과 이야기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처럼 공간과 상품에 더해진 이야기는 이제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직업은 상품의 이야기를 입히는 상품 스토리텔러, 그리고 공간의 이야기를 채우는 공간 스토리텔러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와 텔링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이야기하다를 뜻합니다. 최근에는 상품이나 공간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스토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는 제품 및 서비스, 공간 등과 연관된 이야기를 흥미롭게 펼쳐내면서 고객이 특정 상품이나 공간을 소비할 수 있게 합니다. 상품 스토리텔러는 상품을 홍보하거나 기능을 알리기 위해 스토리를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이벤트 등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합니다. 공간 스토리텔러는 특정 공간과 관련된 스토리 속에서 공간의 가치를 알리고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직업인데요.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가 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상품 스토리텔러가 근무 중이라는 스토리 전문 기업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무실 한편에서 근무에 열중하는 오늘의 주인공. 아니, 그런데 모니터 화면에는 최근 인기리 종영된 드라마가 켜져 있습니다. 뭐 하시는 중이세요? 지금 컨텐츠 모니터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드라마 감상이라는 오해는 금물. 스토리텔링 해야 할 아이템에 따라 대중의 기호를 파악하는 것도 상품 스토리텔러의 능력 중 하나인데요. 상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토리를 만들고 그걸 이제 상품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품뿐만 아니라 상품과 관련된 뭐 디자인, 네이밍, 뭐 영업, 유통, 마케팅 전반까지 이야기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하나의 이제 전략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만 보니 사무실 책장에는 만화책이 진열되어 있기도 하네요.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넘어 트렌드 리더가 되기 위한 감성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중문화 콘텐츠의 흐름을 주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지켜봄으로써 그 스토리텔러들의 어떤 대중들에 대한 공감, 욕망에 대한 어떤 날선 감각, 그런 거에 대한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품 스토리텔러는 스토리텔링 해야 하는 상품에 따라 이야기 설계도를 제작하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상품 기획에서 마케팅까지 상품 스토리텔러의 역량이 발휘됩니다. 이야기 자원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 발굴한 이야기를 분류 분석하고,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스토리 요소 설정을 하면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그 다음에 전략이 수립되고 나면은 그 전략 하에서 실제 해야 될 행위들, 상품 기획부터 그것과 관련된 마케팅 행위들을 기획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골목길, 담벼락에 부딪혀 날개를 다친 부엉이를 할머니가 정성스레 보살핍니다. 마을 주민들은 부엉이를 위해 집을 지어주었고, 새끼를 낳아 마을에 정착한 부엉이는 어두운 밤이면 골목길을 지키는 수호자가 됩니다. 덕분에 밤이면 문을 꼭꼭 걸어 잠갔던 주민들은 서로 자주 만나고 웃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 동화 속 이야기가 실제로 펼쳐진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천호동 주민센터에서 천호 성당까지 1.3km의 골목길이 알록달록 그림과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어둡고 적막했던 콘크리트 담벼락에는 마을을 지키는 부엉이 한 마리가 둥지를 들었고, 발걸음을 재촉하던 시민들은 골목 어귀에 모여 그림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되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녁에 다니거나 그럴 때 우중충해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그림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아름답고 되게 화사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과 같이 다닐 때 같이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바라봄 프로젝트라고도 불리는 이 마을의 조성 사업에는 공간 스토리텔러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로 공간을 채우는 권은수 대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유명인이나 아니면 누구의 생가 뭐 이런 데만 좀 입김을 넣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자기 자신이 살던 곳에 아니면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곳에도 그 컨셉을 잡고 그 공간을 복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골목길, 시장, 마을과 같이 사람들이 스치는 모든 곳에 공간 스토리텔링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공간이란 사람들이 어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곳이다 보니 작업 과정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상지나 아니면 그 건물에 관계된 분들 이해시키는 과정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듯이 이해도 시키고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좀 받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자료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혹시 요소가 있는지, 없다면 가공을 하고, 있으면 그 요소들 중에 가장 매력적인 요소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대학에서 출판과 영상을 공부하고 10년간 홍보, 사보 편집, 온라인 콘텐츠 기획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권은수 대표. 공간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조언했는데요. 출판이나 이제 그 드라마 작가, 그다음에 이제 광고 쪽의 카피, 이런 분들이 이제 좀 확장돼서 온 분야가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 전체적인 눈을 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기획적인 부분을 잘 잡아가면 그게 이제 공간에 입혀지면 공간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거든요.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의 작업은 단순한 이야기 창작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으로 재미와 감동, 그리고 의미까지 담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설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때문에 스토리를 풀어내고 전달하는 방법과 기획, 마케팅 등에 대한 상업적인 지식도 필요한 직업인데요. 지금부터는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 지망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상품 공간 스토리텔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품과 공간이 인지도를 쌓고 소비자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브랜딩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제의식과 철학을 갖고 상품과 공간의 이미지를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상품과 공간이 브랜드로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을 배웁니다.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주제를 뽑아간다거나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 소재를 발굴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만든 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상품을 기획할 거냐, 어떤 공간을 기획할 거냐, 브랜드를 어떻게 리뉴얼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밟아나가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러가 지녀야 할 능력으로 이야기 구성력뿐 아니라 기획과 마케팅 능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품 공간 스토리텔링 교육과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품과 공간을 스토리텔링하기 위한 작업 전반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제일 많이 배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접근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분류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의뢰한 사람이나 제가 얘기를 할 분한테 이야기로 정리가 돼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역 문화원이나 스토리랩을 통해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알아볼 수 있고 관련 공모전과 전문가 피칭을 통한 능력 함양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는데요. 스토리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서요. 저희가 찾아가는 창작 교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전문가 추천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랩의 기본 교육, 심화 교육들을 하고 있고 스토리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스토리텔링 관련 전공이나 각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전문성을 쌓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이나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제 스토리텔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산업도 점차 고부가가치 성장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인데요. 스토리텔링 시장이 커지면서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직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뿐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설계하는 스토리텔링 컨설턴트, 회사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브랜드 스토리텔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재치 있는 감각으로 스토리텔링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스토리텔러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는 제품 및 서비스가 판매될 수 있도록 고객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하는 일을 합니다. 대학에서 국문학, 문해창작학, 서사창작, 스토리텔링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실무자 양성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들을 활용하여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직업은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예민한 감수성과 관찰력으로 사물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변형하고 구성하는 상상력과 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